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FDA의 규제 강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이유요? 피부가 시원해진다는 한국산 선크림 때문입니다. 규제도 못 막은 K-뷰티의 역풍, 그 중심엔 한국 제품이 있다는데요. 뉴욕의 젊은 여성들이 이 선크림 없이는 외출을 못한다며 유명 브랜드를 버리고 있다네요. 미국인들에게 시원한 선크림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시킨 걸까요?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는 63세 한인 주부 낸시 윤이 있었습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그녀의 인생 반전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저는 뉴저지 교외에 사는 63세 한인 주부 낸시 윤입니다. 미국에 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요즘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집에서 꼭 필요한 사람일까? 그날도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방문한 친구가 선물해준 고급 선크림을 며느리에게 건네려고 했죠. 미국과 한국 간 무역 관세 문제로 한국 제품들이 곧 가격이 오를 거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 마트에서는 벌써 한국산 화장품, 특히 선크림들이 빠르게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제니, 이거 한국에서 가져온 선크림인데 정말 좋대. 피부에 자극도 없고 백탁 현상도 없다던데. 곧 관세 때문에 구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대. 며느리 제니는 선크림을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그리고 나온 대답은 더 어색했죠. 엄마, 그런 거 이젠 안 써요. 요즘은 미국 브랜드 써요. 이건 엄마 세대 거잖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어요. 그래? 그럼 내가 쓸게. 웃는 얼굴로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단순히 선크림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저의 정성과 배려를 무시당한 기분이었거든요. 게다가 관세 패닉으로 사재기까지 일어나고 있는 제품인데 제니는 그 가치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선크림을 들고 주방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주방에서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항상 그랬듯 서둘러 달려갔죠. 주방에서 아들은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10년 넘게 쓰던 전자레인지인데도 말이죠. 설명해주고 나니 고마워요. 엄마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아들은 다시 자기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았지만 남편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가족 모두가 제 존재를 당연하게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집안일을 하고 밥을 차려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기능적 존재에 불과한 것 같았어요. 어느새 저는 이 집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왔는데 그 행동들이 모두 공기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아졌어요. 가족들 사이에서 웃고 떠들어도 마치 투명인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나의 존재감은 어디에 있는 걸까? 선크림 하나 건네는 작은 행동에도 내 마음을 담았는데 그마저도 시대에 뒤처진 엄마 세대의 것으로 치부되어 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닿지 않는 벽이 가족 사이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베개를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겠죠. 항상 그랬듯이 아침이 되면 일어나 가족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고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갈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처럼 가슴 한구석이 쓰라린 날이면 나도 모르게 옛날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던 그때의 기억들이요. 다음 날 아침 늘 하던 대로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조용한 아침 시간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훑어보는 것이 저의 소소한 일과입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문득 눈에 들어온 기사 제목에 손가락이 멈췄어요. 관세 패닉의 사재기 품목 살펴보니 한국산 선크림 못 잊어. 순간 어제 며느리에게 건넸던 그 선크림이 떠올랐습니다. 호기심에 기사를 열어봤죠. 최근 미국과 한국 간 무역 갈등으로 한국산 제품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내 한국 제품 사재기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국산 선크림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아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으며 놀랍게도 그 기사에 실린 사진 속 제품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선크림이었어요.
가슴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내가 쓰던 게 그거였네. 곧장 어제 며느리에게 줬던 그 선크림을 가져와 다시 살펴봤어요. 분명 기사에 나온 그 제품이 맞았습니다. 어제는 엄마 세대의 것이라고 무시당했던 그 선크림이 지금 미국에서 사재기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인기 있는 제품이라니 웃음이 절로 나왔죠.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기사를 보여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제 제니에게 주려고 했던 그 선크림, 이게 뉴스에 나왔대요. 지금 미국에서 난리라고. 남편은 무심하게 기사를 흘깃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또 요즘 인터넷이 호들갑 떨지 뭐. 얼마나 가겠어? 실망스러웠지만 이번에는 상처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묘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가 알아보고 선택한 제품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마치 묻혀있던 자부심이 톡하고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선크림에 대해 생각했어요. 지난 몇 년간 저는 가족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자라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남편은 자기 일에 바쁘고 저는 점점 더 그냥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오늘 아침 그 뉴스를 보면서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것 같았어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다시 한번 그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화학 성분이 적고 자연 성분을 활용한 한국 선크림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주부로서 30년을 살아오면서 나만의 전문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을까요? 화장품에 관해서는 항상 관심이 있었고 한국 제품들을 꾸준히 써왔지만 그것이 특별한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작은 관심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누군가 내 의견을 물어본다면 나는 이 제품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남편과 아이들이 아침을 먹은 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오늘 특별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이었어요. 오후에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장바구니에 필요한 식재료들을 담았죠. 화장품 코너를 지나치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아침에 본 뉴스가 생각났거든요. 호기심에 선크림 진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아침에 본 그 한국 브랜드의 선크림은 진열대에서 거의 사라진 상태였어요. 단 2개만 남아 있었죠.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제품이 정말로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였어요. 금발의 미국인 여성이 진열대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품들을 하나하나 집어들며 성분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러다 제 옆에 남아있는 그 한국 선크림을 집어들었어요. 그녀가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다들 이거 찾는다던데요. 처음엔 당황했어요.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이 항상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에 대해서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저도 몇 년째 쓰고 있는데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백탁 현상도 없고 발림성도 좋아서 화장 전에 바르기 딱 좋죠. 게다가 곧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대요. 제 말에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와, 당신도 사용하는군요. 피부가 정말 좋아 보여서 뭘 쓰는지 궁금했어요. 이거 정말 추천하시나요?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의견을 궁금해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추천해요. 특히 미국 제품들보다 화학 성분이 적고 자연 성분을 많이 활용해서 피부에 자극이 적어요. 그리고 요즘 관세 문제로 인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은 2개 중 하나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좋은 제품을 알게 됐네요. 천만에요. 도움이 되어 기뻐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른 코너로 향했고 저는 남은 1개의 선크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이것도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계산대에서 물건값을 지불하는 동안 방금 있었던 일을 곱씹어봤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항상 무시당하던 내 의견이 낯선 사람에게는 가치 있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볼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한껏 들떴죠. 집에 도착해서 장바구니를 내리는데 딸이 마중 나왔습니다. 엄마, 뭐 그렇게 신나 보여? 얼굴이 빨개졌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 딸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향하면서 오늘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딸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이 작은 기쁨을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냉장고에 식재료를 넣으면서 오랜만에 무언가를 성취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비록 작은 일이지만 오늘 저는 그냥 엄마가 아닌 전문가로서 인정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 느낌이 참 좋았어요.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온 가족이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다시 한번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진행자가 말했어요. 관세 인상 우려로 한국산 선크림 사재기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아침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딸 소피가 갑자기 팔을 잡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그 선크림에 대해 영상을 찍어보는 건 어때요? 엄마가 오랫동안 써온 제품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다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영상을? 요즘은 누구나 영상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돼요. 엄마가 마트에서 그 여자분한테 설명해 준 것처럼 이야기하면 된다고요. 남편과 아들은 별 관심 없이 TV만 보고 있었지만 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 한번 해볼까? 다음 날 아침 모두가 출근하고 집이 조용해진 후 저는 주방 테이블에 선크림과 스마트폰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삼각대도 없었기에 냄비 받침대를 활용해 스마트폰을 세웠죠.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한인 주부 낸시입니다. 오늘은 요즘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선크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말이 꼬였고 집 밖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 집중이 흐트러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5년 넘게 사용해온 것인데요. 특히 좋은 점은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저는 당황해서 녹화를 중단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 네 번째 시도. 계속해서 실수가 이어졌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거나 말이 꼬이거나 어떤 때는 카메라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결국 완벽하지는 않지만 5분짜리 영상을 완성했어요. 화면 속 저는 어색했고 때로는 말이 더듬거렸지만 진심을 담아 제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선크림의 가장 좋은 점은 바로 피부에 닿는 순간 느껴지는 시원함이에요. 미국 제품들은 바르면 끈적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말 깔끔하게 흡수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백탁 현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짙은 피부톤을 가진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영상을 다시 봤을 때 너무 어색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화장품에 관심을 갖고 써왔던 경험, 그리고 한국 제품에 대한 자부심까지. 딸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머뭇거리며 영상을 보여줬어요. 소피는 영상을 보면서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좋은데요? 솔직하고 진심이 느껴져요. 이대로 올려도 충분해요. 정말? 하지만 너무 어색하고. 그게 더 매력적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완벽하게 꾸민 영상보다 이렇게 진짜 같은 영상을 더 좋아해요. 이건 광고가 아니라 진짜 사용자의 후기잖아요. 소피의 도움으로 그날 저녁 제 인생 첫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미국에 사는 56세 한인 주부가 추천하는 한국 선크림이었어요. 솔직히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영상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낸시님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요. 엄마 같아서 더 좋네요. 이런 영상이 더 진심 느껴져요. 다른 영상은 다 광고 같은데 이건 정말 사용해본 사람 같아요. 다음에는 다른 한국 화장품도 소개해주세요. 댓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가슴에 올라갔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화면 밖에서 저는 울먹이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가 활짝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감, 자존감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제 영상의 조회수가 1000회를 넘었습니다. 소피의 제안으로 두 번째 영상도 올렸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신감 있게 카메라 앞에 섰고 한국 화장품의 우수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선크림이 미국 제품과 다른 점은 기술력이에요. 우리나라는 피부 관리에 정말 진심이잖아요. 한국 연구진들이 10년 넘게 연구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를 보호하면서도 자극이 없답니다. 미국에서 지금 사재기가 일어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반응은 더 뜨거웠어요. 댓글에는 제품에 대한 질문과 함께 한국 화장품 전반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낸시님 덕분에 선크림 구했어요. 관세 오르기 전에 3개나 사뒀답니다. 한국 화장품의 기술력이 이렇게 앞서 있다니 놀라워요. 미국 브랜드 10년 썼는데 한국 제품 2주 쓰고 피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K-뷰티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과학기술과 전통 성분의 완벽한 조화네요. 구독자 수는 800명을 넘었고 놀랍게도 한 화장품 브랜드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소개한 선크림의 제조사였죠. 그들은 제 영상이 미국 내 한국 제품 인지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일요일 저녁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아들 부부와 손녀도 함께했죠. 식사 중에 소피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니 언니 알아요? 엄마가 요즘 유튜버가 되셨어요. 구독자가 벌써 800명이나 되신대요. 한국 화장품 회사에서 연락도 왔대요. 제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어떤 영상을 올리시는데요? 소피가 신나서 대답했어요. 그 언니가 안 쓰겠다고 했던 한국 선크림 있잖아. 그거 요즘 미국에서 대란이래. 엄마가 그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셨는데 미국인들이 한국 제품의 기술력에 완전 반했대. 제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거의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작은 변화였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의 입가에 작은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요즘 유튜브에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시어머니가 인터넷에서 그런 걸 하고 계시다니. 순간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가슴은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어요. 왜 항상 이럴까요? 조금만 자신감을 가지려 하면 왜 항상 누군가 나를 끌어내리는 말을 할까요? 남편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지 뭐.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일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게는 별거 아닌 일이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찾은 나만의 공간, 나만의 목소리,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는 순간이었는데 소피가 화를 내며 제니를 향해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 영상 정말 잘 만드셨어. 구독자들이 다 좋아한다고. 엄마가 설명하는 한국 화장품의 우수성을 듣고 많은 미국인들이 인식을 바꾸고 있어.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문화교류인 거지. 제니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거예요. 인터넷에 얼굴 공개하고 그러는 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수돗물 소리에 묻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소피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속삭였어요.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언니는 그냥 질투하는 거예요. 엄마가 한국 제품의 가치를 알고 있었는데 언니는 그걸 무시했잖아요. 지금 엄마는 한국의 기술력을 미국에 알리는 문화대사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소피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됐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일을 계속해도 될까? 나이든 여자가 인터넷에 얼굴을 드러내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일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느낀 자존감과 기쁨이 며느리의 한마디에 다시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의 댓글이 떠올랐어요. 내 경험과 한국 제품에 대한 지식이 미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떠올렸죠. 그래, 계속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결심을 굳힌 저는 다음 영상 주제를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 소개하고 싶었어요. 한국 여성들이 왜 전 세계에서 피부가 가장 좋은지, 그 비결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소개했던 선크림 브랜드의 미국 지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낸시님. 저희는 귀하의 영상을 통해 저희 제품의 진정한 가치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가오는 K-뷰티 페어에 낸시님을 초청하여 소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메일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평범한 주부가 화장품 행사에 초청받다니. 손이 떨려와 소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피야, 믿기지가 않아. 그 회사에서 나를 행사에 초대했대. 엄마, 정말요? 와, 대박. 엄마가 바로 한국 제품의 진짜 홍보대사인 거잖아요. 온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제 단순히 집안에서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무대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게 된 것이에요.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 한국 제품의 가치를 직접 알릴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정말 따뜻한 영상이에요. 행사에서 고객과 이야기 좀 나눠주시겠어요? 특히 한국 화장품의 기술력과 성분에 대해 낸시님처럼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행사 날짜는 2주 후였어요. 그동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역사와 기술력에 대해 더 공부했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어떻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는지, 그 이면에는 어떤 연구와 노력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피부 장벽 연구에 20년 이상 투자했대. 그래서 한국 제품이 피부 손상 없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거야. 한국 기업들은 자연 성분과 첨단 기술의 결합에 성공했어. 전통 약재의 효능을 현대 기술로 극대화한 거지.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무심코 써왔던 제품 안에 이렇게 대단한 역사와 기술이 담겨 있었다니. 행사 전날 옷장 앞에 서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 옷을 대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네. 오랜만에 화장도 신경 써서 했습니다. 물론 전부 한국 제품들로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눈빛에 자신감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미국인이었죠. 행사 담당자가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낸시님, 드디어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한국 화장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특히 선크림의 비결에 대해 알고 싶어 하세요.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기쁨이 컸거든요. 사회자의 소개로 무대에 올랐을 때 수십 명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30년 살고 있는 한인 주부 낸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한국 선크림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어 기쁩니다. 무대 위에서 저는 한국 화장품의 특별함을 설명했어요. 단순한 제품 설명이 아니라 한국의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 피부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 그리고 그것을 현대과학으로 구현해낸 기술력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름다움이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건강한 피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제품들은 일시적인 효과보다 근본적인 피부 건강을 중요시합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미국 브랜드들이 마케팅에 집중할 때 한국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투자했어요. 우리가 쓰는 선크림이 피부에 자극 없이 효과적인 이유는 이런 노력 덕분이죠. 질문 시간에는 정말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국 화장품의 성분부터 사용법까지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새롭고 신기한 세계였나 봅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존경과 감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한 주부나 엄마가 아니라 한국 문화와 기술의 전달자로서 서 있었던 거예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에는 계속해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갑자기 폭증한 거예요.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이 제 채널을 찾아 구독한 모양이었죠. 낸시님 덕분에 관세 오르기 전에 한국 제품 사두려고요. 이번 관세 폭탄으로 한국 화장품 가격이 30% 오른다는데 낸시님이 추천한 제품 리스트 전부 장바구니에 넣었어요. 미국 제품은 2배 이상 비싼데 효과는 절반도 안 되네요. 한국 선크림이 최고예요.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관세 폭탄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이 오히려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격이 오르더라도 한국 제품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댓글들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행사 영상이 이미 온라인에 올라왔고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무대 위에서 한국 화장품의 과학적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를 설명하는 모습이었죠. 엄마, 이거 봐요. 행사장 사람들이 모두 엄마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소피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영상 속에서 저는 무대 위에 당당하게 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살림만 하던 저도 제가 좋아하던 것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한국 제품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지금 관세 문제로 가격이 오를 위기에 처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행사장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쪽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바로 제니였습니다. 몰래 행사장에 와서 제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집에 들어서자 가족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정말 대단했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지도 않고. 아들도 처음 보는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유튜브에 엄마 영상이 트렌딩에 올랐대요. 조회수가 10만이 넘었어요. 그리고 제니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너무 몰랐네요. 제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미국 브랜드가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무대에서 한국 화장품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걸 듣고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요.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소외감을 느끼게 했던 제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 신기했어요. 괜찮아, 제니야. 나도 처음엔 잘 몰랐어. 이렇게 관세 문제로 한국 제품이 주목받기 전까지는 나도 그저 좋다고만 생각했지. 왜 좋은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 제니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온라인 쇼핑몰 장바구니가 열려 있었고 거기엔 제가 영상에서 추천했던 한국 화장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관세 오르기 전에 다 사려고요. 엄마가 처음에 주셨던 그 선크림도 다시 구하고 싶은데 이제 어디에도 없어요. 다들 사재기에서요.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 말했어요. 걱정 마, 내 서랍에 하나 더 있어. 나중에 줄게.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정말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관세 폭탄으로 인한 한국 제품 사재기 현상, 미국 소비자들의 열광적인 반응,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처음으로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고 아들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니는 제 옆에 앉아 계속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처음으로 제 존재감, 제 지식의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엄마, 저 이제 엄마 영상 매일 볼게요. 구독 버튼 눌렀어요. 제니의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말에 담긴 진심은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해를 넘어 진정한 존중과 인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관세 폭탄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한국 제품의 가치를 더 빛나게 했고 그것이 저에게도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어요. 위기는 곧 기회라던 말이 이런 의미였나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안에서의 화해와 인정이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저 엄마로만 불리던 존재에서 이제는 전문가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관세 폭탄이 실제로 떨어지면서 한국 화장품 가격은 30% 가까이 올랐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세를 내더라도 가치 있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더 강해졌죠. 제 유튜브 채널은 급성장했어요. 구독자가 4,000명을 넘었고 매주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스킨케어 루틴, 전통 성분을 활용한 화장품, 계절별 피부관리법 등 다양한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제 영상 중 일부는 한국의 뉴스에서도 소개되었답니다. 미국 내 한국 화장품 인기 확산, 한인 주부의 유튜브가 큰 역할. 이런 타이틀의 기사를 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작은 선크림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다니. 그날은 손녀 에밀리의 학교 발표의 날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학교 강당에 모였어요. 발표 주제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죠. 에밀리가 무대에 올라 당당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한국 선크림 알려주는 유튜버예요. 지금 구독자 4,000명이에요. 교실에 웃음이 퍼졌지만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흥미로움에서 나온 반응이었어요. 할머니는 관세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주셨어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도 한국 제품을 쓰고 싶어 해요. 우리 할머니가 한국과 미국을 잇는 문화대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에밀리의 발표에 선생님과 다른 학부모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마트에서 만났던 그 미국인 여성도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몇몇 학부모들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 화장품에 대해 물어봤어요. 이제는 쑥스러움 없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관세로 가격이 올랐지만 효과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치가 있어요. 한국의 연구진들이 오랜 기간 연구한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밀리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제 친구들이 다 할머니 영상 보고 싶대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손녀의 눈에도 내가 자랑스러운 존재로 비친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집에 돌아와 새 영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관세 인상 후에도 비용 효율적으로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카메라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낸시입니다. 오늘은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른 한국 화장품을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제품이 비싸졌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영상을 찍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시원한 순간은 언제였을까? 그건 바로 남들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선크림 하나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영상을 마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품질, 그리고 엄마의 따뜻함. 당신 안의 시원함도 지금 깨어날 차례입니다. 카메라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초가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그런 빛이었어요.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밝히는 빛 같았습니다. 63세, 인생의 이막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관세 폭탄이 가져온 뜻밖의 기회,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제 자신의 가치.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시원한 반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때로는 가족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어딘가에서 여러분의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낸시처럼 용기를 내어 첫 걸음을 내딛는다면 인생의 시원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민국이었습니다.